하찮은 사업가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바뀌게 됐는데 하나는 월급으로 돈을 버는 구조고 다른 하나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두 아빠가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른데 여기서 가난한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꾸준히 저축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불리라고 하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뿐인데 이 방법은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죠. 안타깝게도 부자를 꿈꾸는 대부분은 부자 아빠는커녕 대다수가 가난한 아빠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며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주식, 부동산 투자, 코인 등으로 한순간에 날리고 적자 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부자 아빠 되는 법대 알아보고 여러분의 시야를 120도 정도 넓혀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 만들어진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버거나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벌거나 내가 사업체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적 사고방식으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권하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로 연평균 20%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2%밖에 되지 않기에 이 두 케이스는 부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온라인에서 사업체를 쉽게 만들고 확장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월천대사에 딸깍 한 번으로 월 300만원, 비전공자도 가능한 부업, 경력단절, 50대 엄마도 가능한 부업 등등으로 홍보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은 관련 강의만 수강하다가 몇백에서 1000만원까지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관련 도서만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죠. 심지어 관련 강의를 들은 사람은 돈은 쉽게 버는 게 맞고 나도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실패 없이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을까 꿈만 꾸다가 시간과 돈 모두 낭비하며 끝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자의 케이스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직장인보다 돈을 못 버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위에서 말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강의나 책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돈 버는 방법 강의와 그들이 말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고 희망에 부풀어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300만원의 강의를 결제합니다. 심지어 관련 강의 여러 개를 수강하다가 1000만원 결제하는 경우도 한 트럭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길면 1년 짧게는 6개월 만에 폭삭 무너지고 마는데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들 중 열의 9은 사업, 마케팅 관련 추천 도서를 몽땅 읽고 심지어 필기까지 하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나 책들은 이들의 머리에 잘 될 면만 보고 시작하라고 조언하죠. 그러다 문제를 직면하고 아무리 시도해도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 사기였네 하며 악플을 다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말은 관련 강의가 모두 사기라는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각자마다 불을 쌓는 방법은 다르고 성공한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면 90% 이상은 잘된 면만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문에 고액 강의에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잘 될 면과 안 될 면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조언도 찾아보고 과연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돌파할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시작해봐야 합니다. 와닿을 만한 예시로 요즘 핫하다는 드랍시핑 쇼피파이 부업에 대해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어서 드랍시핑 오픈 카톡 및 무료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드랍시핑은 아마존과 같은 쇼핑몰 플랫폼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이 제품을 결제하면 공급업체인 중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와 비슷합니다. 이런 수익 모델은 초기 자본이 거의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사입 없이 제품 소식만 하면 되며 게다가 주문 배송 고객 응대는 자동화 앱을 사용하기만 하면 끝이기에 하루 3시간만 일하면 앉아서도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죠. 더욱이 달러는 원화보다 큰 가치가 있으니 달러를 채굴해야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열된 한국 시장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오션이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 환불로 CS 요청이 많다는 점인데 이는 중국에서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보내기 때문에 제품에 장난을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고 경쟁은 포화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들과 가격 경쟁에서 비빌 수가 없게 되기에 결국은 매일매일 트렌드를 확인하고 제품을 소싱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상점을 알리기 위한 트래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돌린다고 했을 때 보통 A, B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광고 한 편당 약 300만원 가까이 들고 여기서 쇼피파이 앱 운영비와 중국 공급처에 대한 마진 10%에서 30%를 내고 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료와 드랍시핑 강의비 300만원까지 내면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광고를 돌려 터지는 상품이 생기면 광고비를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자금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터지는 상품군을 찾고 브랜딩화해서 타겟에 맞는 마케팅을 돌려 사업을 확장시킨다면 떼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에 현실적인 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광고를 꼭 돌려야 하냐,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서 터지는 상품을 판매하면 되지 않냐고 되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체 검색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광고 없이 진행한다면 월 200만원 가까이 벌게 되는데 이 또한 제품에 대한 차별성 부족으로 반복 구매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매달 쇼피파이 기본 요금 외에 월구독료, 프로그램 사용비를 낸다고 했을 때 노력에 비해 마진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해당 부업 혹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러한 지점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발견해야 하죠. 메일, 인스타, 쇼츠, X 같은 플랫폼에 들어가 경쟁자들의 콘텐츠를 통해 트렌드를 확인하고 제품을 소싱하는 것을 위임을 할 수 있다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할 수 있고 마케팅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을 두는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사이트는 사업의 핵심은 반복 구매인데 제품의 소비 주기가 길다면 제품을 다각화를 하여 제품끼리 매출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품끼리 하나의 브랜드 아래 놓여져 있어야 이러한 매출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무신사는 티셔츠 하나로 성공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기 브랜드를 모아 파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지만
있지만 오늘날 무신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반복 구매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무신사의 핵심 전략은 제품 다각화와 브랜드화입니다. 청바지를 산 고객이 며칠 후 다시 무신사에 들어와 운동화도 사고 가방도 사고 나중엔 무신사 스탠다드 양말까지 정기 구매합니다. 이 말은 단일 제품만으로 반복 구매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에 각기 다른 소비 주기를 가진 제품들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배치한 것이죠. 이건 여러분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어떤 제품 하나만 보고 사업을 기획 중이라면 이 제품을 소비한 고객이 다음엔 무엇을 살 수 있을까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소비 주기가 길다면 매출 공백을 메울 다른 제품을 준비해야 하고, 브랜딩이 약하다면 브랜드 신뢰를 키우는 콘텐츠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하며, 마진이 박하다면 유통 구조를 바꾸거나 자체 제작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될 가능성만 보지 말고 안 될 가능성을 디딤돌 삼아 구조를 설계해보세요. 그것이 곧 생존이고 사업입니다. 저 또한 지금은 채널의 차별화를 위해 저만의 대본을 만들고 사업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이 길어졌으니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하찮은 사업가였습니다.